네, 안녕하세요. 모팔 주식입니다. 5월 1일 오후 11시 34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로 장은 열리지 않았고 연일 계속 SG 주가 조작 의혹 사태 때문에 좀 뉴스들이 계속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SG 사태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선광이라든지 아니면 다우데이터, 그 다음에 뭐 대성홀딩스,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들이 전부 다 개파락 또는 하한가에 다 물렸었습니다. 뭐 삼천리도 있었죠. 삼천리도 있었고 대부분 이 위에까지 몇백 프로가 올라갔던 4, 500%가 올라갔던 이 주식들이 지금 일주일 만에 말도 안 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의 바닥까지 회귀할 거라고 했는데 거의 바닥까지 회귀를 했죠. 네, 지금 뭐 이걸 보고 뭐 외국계 투자회사는 SG 회사에서 뭐 자금을 다 뺐다. 뭐 세력은 누구냐 하면서 지금 연일 뭐 가수 임창정 씨나 아니면 뭐 라더견 씨, 투자회사 대표라고 하는 이 라더견 씨의 어떤 좀 조명, 초점을 맞춰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몰아가기, 몰아가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더견 씨는 웬만해서 투자 뭐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웬만해서 자기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리질 않는데 적극적으로 나와서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 우리가 고지고대로 보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항상 꼬리 자르듯이 얼굴마담처럼 했던 임창정 씨가 가장 먼저 피해자로서 호소를 하고 그리고 아난티 회장한테까지도 네 매스컴을 타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뭐 이렇다 할 정확한 증거라든지 뭐 정황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제가 좀 보여집니다. 기사를 보건 뭘 보건 지금 한 4일 5일째 거의 비슷합니다. 라더견 씨 뭐 처음에는 임창정이 뭐 내가 피해자다 하면서 뭐 30억 원어치의 자기도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 개인 정보와 함께 넘겨주었고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그 투자 회사에서 10배 내진 8배 레버리지를 올려서 78억까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한 정황이 밝혀졌고 지금처럼 일주일 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70% 정도의 폭락이 일어났죠. 이거 올리려 그러면 한 300%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물을 탈 수도 없고 지금 뭐 이미 뭐 오히려 원금이 30억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빚이 15억이 됐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뭐 투자자 라드견 씨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하면서 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어떤 구도를 보여주다가 뭐 지금은 또 계속해서 어 뉴스 같은 걸 보시면 네 뭐 라드겐 씨는 뭐 김익래 회장을 이제 뭐 고발하겠다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임창정 씨는 또 라더견 대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임창정 씨가 계속해서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계속 뭐 주주라든지 뭐 이런 거에 얼굴 마담으로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했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주체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어떤 고발할 거리로 키움증권 회장을 이제 들먹이게 되죠.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605억 원 어치의 주식을 다우데이터를 매도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회장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뭐 억울하다. 네, 그냥 타이밍이 좋았던 것 뿐이고 타이밍이 그랬던 것 뿐이다. 나는 원래 팔려고 했다. 뭐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거를 분할 매도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일괄 매도를 웬만해서 그 정도 금액은 일괄 매도로 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일괄 매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부터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애초부터 전부터 어 지분을 좀 떨어내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시작을 했던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도 아마 볼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피해자로 주장했던 라드겐 씨가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인 그걸 받겠다. 법적인 어 자기도 처벌을 받겠다. 라고 하면서 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득을 본 사람이 그쵸 자본주의에서는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속 그런 것들이 이제 결부가 돼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 말이 맞죠. 하지만 뭔가 지금 보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누군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 말을 내주고 그러니까 조를 내주고 말을 내주고 차를 내주고 포를 내주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분명히 수익을 본 사람은 있고 지금 아무리 주식을 몰랐다고 해도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와 민증, 사본, 그 다음에 통장, 도장,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인감 이런 서류들을 갖다 바쳤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장 한가에 물렸던 그날에라도 증권사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들도 되게 의문점으로 많이 남습니다. 물론 그게 올바른 증권회사라든지 투자회사에 귀속된 것이 아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금융당국의 어떤 법이라든지 자금을 위탁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뭐 운용사들에 대한 어떤 실태라든지 실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지금 현재까지의 피해액이 한 4, 5천억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00명 정도가 다단계 수법처럼 뭐 그러겠죠. 뭐 한 구자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겠죠. 대부분 다단계 하는 그런 다단계 사기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죠. 코인도 주식도 하는 게 뭐 거의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어, 지금 누군가는 분명히 물량을 저 고점에서 때려 부었기 때문에 하한가에 물리고 처음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지만 계속 점화한가 내려가면서 이제 반대매매라든지 레버리지를 냈던 것들은 이제 반대매매나 아니면 반대매매 그 이상의 어떤 손실까지도 나는 지금 사태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어, 핵심은 뭐 마라탕 집에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탕 집에서 음, 지금 네 보면 뭐 조조 클럽이요? 조조 클럽
1조 클럽이구나. 1조. 네, 1조 클럽이라고 해서 맞나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임창정 씨가 이렇게 계속 연일 나오고 있고 이 파티를 했다는 네 파티를 했다는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가 마라탕 집으로 나옵니다. 마라탕 집. 계속 이렇게밖에 안 되네. 잠시만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여기서 카드깡 마라탕집 파티에서 뭐 임창정 씨 부부도 참석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마라탕집에서 했다. 근데 어 사실 요식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마라탕도 그렇고 일반 요식업 구멍가게가 커봤자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매출을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카드깡을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마라탕을 팔기보다 이런 카드깡으로 운영되는 뭐 카드깡으로 해서 뭐 배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챙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런 사업자들 같은 거를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사업자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하다가 나서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업종 업태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일반 요식업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건설업이라든지 뭐 어떤 공장 제조업 이런 걸 하신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식업의 이점은 무엇이냐? 내가 홈플러스 가서 사는 어떤 뭐 홈플러스 가서 사는 어떤 물품들이나 아니면 그런 식료품들 같은 것도 내 비용 처리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늘 수가 있는 게 그거죠. 하지만 웬만한 업종들은 사치품, 명품이라든지 이런 사치품들을 가지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들도 법인이라든지 개인 리스나 개인 렌트를 돌리죠. 그래야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마라탕에서는 업종과 업태가 엔터테인먼트라는 그것도 이제 들어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에 이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세금의 어떤 탈세 이거는 절세라고 볼 수는 없죠. 탈세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걸 하면서 배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데서 카드깡이나 이런 걸로 배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배당 같은 걸 받았을 때 뭐 지금 뭐 코인으로 받거나 뭐 이러지 않았겠냐라고도 하지만 코인뿐만이 아니라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배당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줬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런 게 있다면 내가 명품관 가서 얼마를 사더라도 이거는 우리 엔터테인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 또는 뭐 하다못해 뭐 걸그룹 그다음에 뭐 연습생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품위 유지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게 비용 처리를 한 거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로 어떤 돈과 코인과 명품 이런 것들로 충분히 탈세를 할 수 있는 의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라탕집이 얼마나 규모가 되겠어요. 이런 조그마한 곳에서는 1년에 2억에서 4억 많아봤자 5억 나오기 힘듭니다. 마라탕을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바보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이 계속해서 긁혀서 몇십억 몇백억씩 긁혔다면 여기는 말도 안 되게 뭐 마라탕집으로 한 1000평씩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이런 업종들이 아니 이런 장소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서울 경기 그런 수도권 도심에 뭐 한 10개 20개씩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네들이 가서 얘네들이 어떤 매출을 가지고 뭐 파텍 필립이라든지 뭐 아니면 롤렉스 이런 데 가서 시계로 배당을 주겠다 해서 10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짜리 뭐 서브마리너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해도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세금
탄로도 하면서 그런 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렇게 충분히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고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하는 생각에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드라마를 써보는 건데 이런 가운데서 쉽지는 당연히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정관계 자체가 여러 가지 인사들도 좀 얽혀 있다. 뭐 각 기업의 재계의 어떤 뭐 회장님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있지만 또 정치계에서도 재계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좀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중요하죠. 지금 근데 여론들을 보면 이런 연예인들만 보고 댓글들이 되게 참 보면 좀 1차원적이더라고요. 처벌해라. 얘네들도 돈을 못 벌었으니까 피해자라고 우기는 것뿐 여태까지 이익 본 게 얼마겠냐. 이거 하나뿐이겠냐. 뭐 라다견 씨도 그렇고요. 이거 하나뿐이겠냐. 비단 하나뿐이겠냐. 이 사건 하나뿐이겠냐. 이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봤다면, 그러니까 수익을 봤다면 그냥 또 우리나라에서 그냥 묻어질 사건 아니었겠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차를 내주고 포를 내주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하면서 사실 왕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전 국민이 다 알 정도의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 수순에서 그냥 네, 뭐 임창정 씨는 나쁜 사람, 뭐 여기 가다만 뭐 아난티 회장, 뭐 그다음에 직전에 매도를 타이밍이 좋았건 뭐를 했건 직전에 매도를 때렸던 키움증권 회장, 그냥 그 사람들만 욕먹고 또 잊혀지고 끝나고 그냥 역사 속에서 SG 사태 이걸로만 기억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하는 세력들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솔직하게 차트를 한번 보면요, 대부분 차트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차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막 이거 어떻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잡을 수가 없죠. 타점이 안 나옵니다. 얘는 이런 데서 투자했다가 올라가네 팔았어. 안 보고 나중에 봤더니 100%더 가 있어. 하고 또 샀는데 또 100%더 가 있어. 됐다. 우와 되네. 그 다음에 얘 그러면 계속 갈 건가 보다. 얘는 금감이나 이런 애들이 모르나 보다. 일반 사람들도 개미도 안 타는 주식인가 봐. 와 가겠다. 이러면서 또 탔던 사람들 여기서 이걸 맞는 겁니다. 자, 전진바이오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잡을 수 있어요? 보세요. 하루에 3%씩 3%씩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거 여러분 잡으실 수 있냐고요. 차트를 줄여서 보면 여러분 이 정도의 곡률이에요. 근데 보세요. 못 잡는다고요, 여러분. 잡을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저였다면 이런 전조 증상이 나왔을 때 한번 잡아보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놓쳤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이 밑에를 잡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깨는 순간 손절해라. 아니면 224일선 같은 데를 잡아라.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잡아서 이걸 간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루에 3%, 4%뭐 이렇게 가는 것들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잡을 겁니다. 잡을 겁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보는 한 달 사이에 70% 100%가 가. 그래서 이 위에서 더 가겠다. 왜 여기 전구 뚫었네? 아싸, 잡는 순간 이거 때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얘는 계속 이거 못 버팁니다, 여러분. 못 버텨요. 자, 보세요. 얘도 5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못 잡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안 오죠? 안 와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 그렇게 많이 터졌나요? 거래량 많이 안 나갔어요. 이런 애들 보세요. 이런 애들 여기서부터 지금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제 밑에서 다시 돌리고 있죠. 이제 밑에서 다시 돌리고 있어. 이런 애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잡고 들어가 보면 나중에 또 여길 넘어갈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작전을 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거래량이 뭐 많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지금 바닥에서 다시 돌리고 있죠. 지금 얘네 봐야 됩니다, 이런 애들. 자, 근데 이런 삼천이나 이런 애들은 이 기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500%, 600% 상승했던 이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얘들 앞으로 2년, 3년, 5년 행보할지 어떨지 몰라요. 그리고 얘네들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여러분. 얘들은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10년이 걸릴지 어떨지 몰라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전진바이오팜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안 걸렸을 뿐이에요, 안 걸렸을 뿐. 여러분 이때 뭐 뉴스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또 대구백화점. 자, 보세요, 여러분. 대구가 맞나? 뭐 이런 데도요. 자, 여기서 뭐 별다른 징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 3%, 2%, 1% 떨어지고 5%, 5%. 이거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올린 게 100%가 넘어요. 130%. 자, 코로나 이후 때도요. 자, 이거 이런 것도 다 3%, 0.1%, 2.5% 이런 거 어떻게 잡냐고요, 여러분. 이걸 줄여서 봤을 때 여러분 이거를 잡을 만한, 물론 얘도 만약에 했다면 이런 데서 드렸을 거예요, 이런 데서. 근데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루에 1%씩 2%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15% 20% 찍히면 팔고 말죠. 자, 여러분 거래량 나갔습니까? 거래량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런 데서 가는 거예요. 여기 거의 전고까지 왔네? 여기 뚫으면 더 날라가겠다. 잡는 순간 이거 쳐맞는 겁니다. 잡는 순간 이거 쳐맞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얘는 다시 올라갔네요, 그래도. 자, 여기 224에서까지 내려오는데 3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차트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 또 올라가요. 여기서 보고 이제 이걸 여기를 넘고 여기 쳤으니까 이제 더 올라가겠다. 여기까지 가겠다. 그러다가 이거 쳐맞고 지금 2년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여러분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걸렸을 뿐이지 이런 애들이 걸렸을 뿐인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나는 것들만 가지고 왔지만 걸리지 않고 저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자, 얘네들 2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400%가 올랐어요. 400%.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를 누군가한테 미리 받고 소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소액으로 투자했는데 여기까지 100%까지 진짜 갔어. 그럼 여러분이라고 집 팔고 차 팔고 대출 내서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뭐 연예인들이라서 뭐 이런 뭐 투자 회사 뭐 라더견 씨, 뭐 아난티 회장, 키움증권 회장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우리의 어떤 시선이 그쪽으로만 쏠려서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게 그 세력들의
흉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어차피 자유경제 시장에서 이런 세력들이 있는 자유경제 시장이 있으면 금융시장이 있고 금융시장이 있으면 이런 주식과 코인 이런 것들 부동산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는 욕을 하고 그 세력들 욕을 하고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잘 이용해야죠. 물론 이런 차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갈 만한 건덕지가 진짜 어디서 찾아봐도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데서 들어갈 만한 근거 같은 게 없어요. 어렵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런 차트들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뭐 이런 차트들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만 쫓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저런 거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차트하고 뭐 이런 차트들하고 똑같나요? 다르죠? 제가 항상 드리는 이런 차트들 이 아래서 KBG 이런 아래서 드리는 이스타즈홀딩스 이제 여기 지금 거의 손절 라인이네요. 손절 라인 깬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 아래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뭐 중국 관련주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드렸던 이런 것들 눌리면 눌릴수록 한번 사보고 기준 정해서 한번 사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시면 드렸던 거 거의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런 걸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 저런 걸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데서 세력이 있다는 걸 믿고 이 차트로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용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혹시라도 이런 기사들 같은 걸 읽고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부터 해서 뭐 연예인 개새끼들 뭐 이런 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전말은 밝혀질 건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이면에 세력들은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 있고 특히 다단계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 뭐 옛날에 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겪은 건 아니지만 지금 차트를 어떻게 뭐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그런 다단계적인 걸로 해라 해가지고 그 자금을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주가를 한 40배 정도로 올린 다음에 그 사람들은 계속 올라갔다라는 너가 얼마의 평균 단가가 얼만데 지금 뭐 10배 20배 올랐다 이렇게 얘기만 듣고 실질적으로는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했던 그리고 위에서 그 주체 세력 그 회장이라는 그 주체 세력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다 매도를 쳐서 수익을 얻고 도피를 했던 지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도 있다. 모든 세력이 이렇게 작업치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차트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도 있다라는 거를 보고 지금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연예인들이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댓글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공분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은 그런데 공분을 하기보다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도 내가 당할 수 있고 내 가족들도 당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들을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랫부분에서 고개를 쳐 올리고 추세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있는 주식들을 여러분들 찾으시고 그런 주식들만 여러분들 모아 가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저런 차트들을 봤을 때 이 차트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는 차원에서 세력들은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구나 하루에 1% 3%씩 해서 1년 2년 3년을 올려서 300% 500%의 수익을 내는구나 언젠가 이런 차트들 여러분 또 나옵니다. 언젠가 또 나와요 여러분. 언젠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금융시장이 존재하고 주가의 어떤 파동을 주는 세력들이 있는 한 여러분 여러 가지 밑으로 말도 안 되게 50%씩 빼고 흔들 수도 있고요. 네, 저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주식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하나의 사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세금 탈루, 탈세 혐의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백면으로 조사를 하겠다. 뭐 국세청과 검찰청, 합동 수사반이 꾸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자세한 거는 뭐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세력이 있지 않는 이상 모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TV에 나오고 하는 것들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좋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든 아니면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라고 하든 흐지부지 되든 여러분 그런 언론들을 보면서 그 언론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금융의 어떤 무서움, 네, 주식의 어떤 무서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이렇게 드리는 이런 관점들 또 이런 차트적인 관점들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차트들만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댓글들을 보고 제 유튜브들을 보니까 요즘 너무 뭐 유튜브나 뉴스는 다 그런 쪽으로만 도배가 되고 자꾸 졸부터 시작해서 차 하나 포 하나 자꾸만 이렇게 하나씩 내어주는 것 같은 사람들의 어떤 공분이 계속 옮겨가면서 나중에 조금 식기를 바라는 우리나라의 그 흔히 말하는 냄비 근성 있죠. 네, 좀 그런 어떤 희생양들을 내어줄 만한 네임 밸류들의 그런 희생양들을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생각들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좀 거시적인 이런 시선들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지 주식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는 좀 초연한 네, 좀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뭐 몸도 그렇게 다 성하게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썰을 한번 그냥 풀어봤습니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썰을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들 네, 이런 차트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차트들 네, 이런 애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차트들에서 해서 저런 뭐 이번에 같은 이런 선광이나 다우데이터 이런 데는 물리지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아예 될 수 있으면 쳐다보지 않는 물론 아쉽죠.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줄 한번 꺼보면 생각해보세요. 1000%입니다. 얘는 1000%. 차라리 2년을 넣어놓고 내가 900%를 먹지 맨날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다 결과론적인 거 아시죠? 결과론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거 맞았는데 이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안 보신다는 거죠, 맨날. 맨날 이렇게 당해도 이걸 안 보고 이것만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내가 이거 이렇게 샀었으면 됐잖아. 그렇게 쉬운 게 주식이면 여러분 다 부자 됐겠죠?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좀 유명하신 그 유튜브 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가지고 그분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웹드라마를 한번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SG 사태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좀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런 마라탕집이나 이런 것들이 업종이나 업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로 돼서 그런 것들도 이런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비용 처리 이런 거 받으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비단 이런 마라탕집뿐만이 아니라 이런 만만한 어떤 그런 바지같이 이렇게 그냥 존재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샵들이 몇 개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어떤 어, 가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어, 이렇게 세력들이 얽히고 설키고 대주주들이 얽히고 대부분 대주주들의 지분율들이 높았던 그런 주식들만 지금 작업이 이렇게 쳐졌었죠. 네, 그거는 대주주하고 결탁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음, 충분히 그 유튜버 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언젠가는 진짜 그분이 저 웹드라마로 섭외를 드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어, 이런 금융 느와르 같은 게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은 일반 대중들처럼 공분에 쌓여서 욕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나중에 또 이런 차트들을 만났을 때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2023년 4월 5월 달에 어떤 기억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치들이 되셔서 어, 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런 식으로 또 작업 치는구나 하고 나는 내 매매는 내가 원하는 차트와 기술적인 분석에서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금융의 역사 아니면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당시 사회의 역사가 또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험치들이 또 쌓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제가 어,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 이렇게 다 드렸고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좀 많이 다 내려갔죠. 내려갔고 하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 있는 어, 제가 저의 기준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더하셔서 한번 계속 이런 종목들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꼭 매매하셔서 주식시장에서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애들 돌려다 보면 전에 드렸던 종목들 이런 데서 안 잡고 예, 지금 이렇게 하면 바로 밑에가 손절 라인이죠. 이런 데서 잡아서 수익 볼 수 있는 굳이 많은 차트를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제가 전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히 네,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간 애들도 있지만요. 네, 어쨌든 어, 우리는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여러분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고 어, 꼭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경험들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중의 심리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군중들이 어떻게 이렇게 물어뜯고 욕하고 또 어떻게 잊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어, 오히려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지수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 오히려 현금 보유를 해서 그동안에 내가 못 샀던 이런 종목들 사서 오히려 갈 수도 있는 좀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또 그런 또 기회의 장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셔야 되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번 코로나는 너무 아팠고 힘들었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차트보다는 이야기를 한번 그냥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관점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또 걸를 거 걸르시고 그리고 또 한번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지는 수사를 해 나가면서 한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이걸로 또 매스컴을 계속 이걸로만 유지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방면에서 여러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에서 또는 위에서 넓게 바라보실 수 있는 거시적인 모습도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금융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니까요. 이번 주에는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장은 열립니다. 내일부터 열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차트 잘 따라가시고 여러분 항상 성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코멘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